지난 시간에 부등식에 대한 개념은 원장님이 하셨다고 들었고요. 자, 방정식. 관련해서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어떤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다고 해야 되나? 실근의 개수. 실근이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얘는 뭐 관찰하면 되지? 이 fx하고 gx하고 만나는 결정의 개수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겠지. 맞아요? 근데 이게 이런 fx와 gx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fx가 뭐 x 세제곱 어쩌고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뭐 g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어쩌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얘네 두 그래프를 그림으로서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인지 보면 될 테지만 우리는 얘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 fx는 gx라고 놓는다면 2x 세제곱 뭐시기는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 0을 이루는 게 뭐야? x축. x축과의 만나는 교점이 몇 개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지. 특별히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렇게 x축이 있어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x축과의 만나는 교점은 서로 다른 세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지점을 뭐라고 그러지? 알파에서의 f 알파를 그때 값이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f 베타로서 극소 값이 될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가는 거겠지. 네. 값과 극소 값의 곱이 음수가 된다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이거야. 물론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 어찌됐어? 극대와 극소의 구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몇 개일 거예요? 2개. 그러면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인데 어쨌든 극대 값이 뭐든 상관없이 극대 곱하기 극소 값이 뭐인 경우 0이 된다면 얘는 서로 다른 또 실근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볼까? 어때 이거는? 이거 극소, 이거 극대. 맞아요? 세 번째,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이 함수라면 이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 푸는 거지. 물론 얘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극소, 극대는 전부 다 음수야. 어찌됐건 둘의 곱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극대가 0이고 극소는 음수지만 둘의 곱은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찾는 방법 중에 3차함수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기본 바탕은 이거다. 어떤 두 함수의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때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방정식화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얘기 요게 뭐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마이너스 k 이렇게 있다 했잖아. 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래, 두 개.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 그럼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할 때 플러스 k는 0,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 여기 플러스라고 할까? 그럼 여기 이 안에서 마이너스 k는 0 해서 얘가 그래프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극대와 극소의 곱이 0이어야 된다. 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만난 교점의 개수가 0인 거니까 여기 요 경우, 그 다음 두 개인 거니까 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요거는 이쪽으로 보내도 상관은 없다는 거지. 왜? 얘는 뭐가 됩니까? 상수함수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어떤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정확히 극대값하고 만나거나 극소값하고 만나는 근이 두 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시각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근데 특별히 이제 3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3차에서 구분해야 될 게, 우선 그래프를 이 네모 카메라가 네모 카메라 보여볼게. 자, 여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대표적인 3차함수 그래프인데 여기를 뭐 원점이라고 볼게. 원점. 그때 너희들 계산 과정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 공식이라고 얘기할까? 비율관계라고 얘기할까? 여기 뭐야? 접하고 있지? 이렇게 접선. 여기서도 이렇게 접하고 있지? 접선과 접하지 않은 직선이 만나는 그 관계가 여기가 K라면 여기가 2K가 된다는 거. 여기가 2대 1이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 K가 된다. 그럼 뭐 K를 안 써도 되지. 2대 1 관계. 근데 정확히 여기가 어떤 점이야? 이 그래프의 변곡점이거든요. 변곡점 딱 나눠보니까 여기는 크기가 1대 1로 되겠지. 1대 1로 뭐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부분만 일단 선생님이 이 접하는 접점에서 극값을 갖는 부분까지의 그 거리의 비가 2대 1이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이런 공식도 있어. 굉장히 많이 나와. 극대값 마이너스 극소값. 극값의 차지. 극값의 차. 3차에서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y는 ax 세제곱 같은 것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극값의 차는 외우기도 쉬워. 이게 지금 한 칸의 크기를 K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칸의 크기를 K라고 부릅니다. 극값의 차는 4AK 세제곱. 이 A가 최고차 대에서 이 절대값을 하면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지? 차이는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해.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어차피 얘들아 이 3차함수라는 거는 이 그래프 개형이 평행이동하고 어쨌든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가 원점 대칭 함수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 맞아요? 실제로 y축과 x축의 관계가 있는데 이런 3차함수야.
적당히 어떻게 평행 이동을 통해서 원점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증명하는 과정은 뭐 y이 최고차 a가 같고 x에 x 마이너스 루트 3p x 플러스 루트 3p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여기가 루트 3p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p야 뭐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로 얘를 미분을 해서 극값을 갖는 거에 차를 구하면 이제 4a p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지금 p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되고 근데 이 간격이 지금 p 간격인 거죠. 그러니까 한 칸의 간격의 크기만 알면 4a 한 칸 세제곱 해주시면 극값의 차가 된다. 또는 이렇게 외우는 학생도 있어요. 이거 말고 이 극값을 갖게 되는 얘네들 있지? 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외우는 학생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빼기 더해 세제곱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라서 계산 줄이기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계산 줄이는 방법이에요. 극값의 차 하면은 딱 이거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잖아. 뭐 더 많아. 더 많은데 뭐 여기 변곡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몇 대 몇인가 알고 있니? 이런 비율 관계도 다 있다.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 알고 있으면 뭐 계산량이 줄여지는 건데 모르고 있어도 돼. 근데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서 3차함수에서 어떤 접선이 됐을 때 이 접점으로부터 여기 중근인 거잖아. 중근. 여기 단위근이잖아. 중근이니까 2대 1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근인 거니까 2대 1.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해. 4차함수에서 우리 4차함수 이런 그래프 있잖아. 이게 뭐야? 여기가 뭐야? 3중근이야. 3중근에서 여기서 극값까지의 관계가 3분의 1이야. 그럼 모르기 쉽잖아. 3중근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그 외의 비율 관계는 크게 몰라도 문제가 없어요. 다음 이제 속도라는 것과 가속도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사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조립과정에서 그래프를 배우면서 이미 배워왔어요. 이런 거 기억나니? 여기 x 잡고 여기 시간 여기 이렇게 y 잡고 여기 y 잡고 거리 근데 어떤 학생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그래프 봤던 기억 있지? 이런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왔다고. 자,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를 해석할 수 있어?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늘어났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얘는 움직인 거거든. 그런데 뭐가 일정해? 속력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던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변화가 없어? 거리의 변화가 없잖아. 그럼 뭐야 여기 속력이? 0이라고 우리가 했고 이 기울어진 부분을 관찰해서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어? 근데 얘는 이렇게 기울어졌어? 얘가 기울어진 폭이 더 크지? 그 말은 얘도 속력이 일정할 건데 얘가 좀 더 빠르게 일정하다 이렇게. 그리고 속력 0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가 여기서 이 부분을 잘 봐. 이거 뭐야? 속력이라는 건 일정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 방향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속도와 가속도 얘도 사실은 극대 극소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는 여기가 시간이야. 여기가 x가 위치가 되는 거야. 시간에 따른 나의 위치.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어. 내가 x는 ft 이렇게 된 거야. t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결정된 거야. 자,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뭐가 될까?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 극값을 배울 때는 도함수 배웠을 때는 얘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했고, 그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연결한 건 어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 점에서 이 점 연결한 얘는 우리 위치와 시간의 관계에서는 뭐가 되겠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니? 순간 속도가 되는 거지. 순간 속도가 뭐라는 거야? 플러스라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 부분에서 속도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됐다는 거야. 0이 됐다는 건 뭐야? 잠깐 멈췄다는 거지. 우리 여기서부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로 가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니까 얘가 우리가 극값으로 얘기하면 뭐야? 극대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속도에서 얘기할 때는 얘가 이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멈췄다가 저쪽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그 방향을 바꿨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에서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됐으니 다시 방향을 바꿨다는 거지. 그럼 방향 바꾼 게 두 번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두 번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결국 얘가 플러스고 0이고 마이너스가 뭐가 된 거냐? 이 속도, 위치라는 이 ft를 시간에 대한 미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속도가 됐다라는 거지. 근데 이 속도에는요, 뭐가 있다고? 방향성이 있다고, 방향성.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로 가다가 접선 0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갔다가 방향을 바꾼 적은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때 이 속도는 절대값을 하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성력이 되는 거야. 속도의 절대값이 성력이다. 그러면 이 속도를 보통 우리가 이제 V라고 VT라고 얘기하는데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되냐? 가속도가 된다.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율인 거야. 속도의 순간 변화. 그래서 이 속도라는 애를 VT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 AT가 된다. 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뭐라고? 이 위치 FT라고 얘기했을 때 얘를 시간에 대하여 T에 대하여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되고 이 속도를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이제 극다음에서 뭘 배웠었니?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를 개형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고, 원함수를 보고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거 무슨 함수가 된 거야? 속도 함수가 된 거야. 속도 함수. 이해됐어? 그럼 이 속도 함수를 보고 어떤 함수로? 위치 함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위치 함수. 속도는 뭐라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였다, 0됐다, 플러스 됐다, 0됐다,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방향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 위치가 계속 올라가다가 0 됐다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지. 얘가 ft 위치 함수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얘가 위치 함수야. 위치 함수를 보고 속도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 어때 이거는? 요 지점에서 접선의 교류가 플러스에다가 0 됐고 마이너스로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0이 된 거고 이 지점에서 속도가 0이 된 거야. 속도가 0, 속도가 0. 맞아요? 근데 접선의 교류는 플러스 0, 마이너스가 계속 간다는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플러스라고 이렇게 여기서 0 됐고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그러다가 여기에서 다시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0.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는 계속 양수가 됐다는 거지. 얘가 지금 VT 함수 성분 벡터 함수. 그럼 요걸 보고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극값에서는 극대고 요건 극수라고 했겠지만 여기서 방향이 전환됐다. 여기서도 방향이 전환됐다.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가속도를 생각할 때 어때요? 가속도가 0이 되는 부분은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서 적선의 기울기가 0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가속도는 또 0이 된다. 다음 뭐 어떤 도형의 길이, 넓이, 부피, 변화율에 대한 얘기인데 자 어떤 길이가 L만큼 있어. L만큼 있는데 뭐 숫자로 써보자. 3이라는 길이가 있어. 근데 얘가 시간당 이만큼 움직인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t초 후 거리는 2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t가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때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얘기는 요 속뜻이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와 같다. 어때? 이 길이의 변화율 t에 대해서 이분간하면 길이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 이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자, L은 3 플러스 2t가 되는데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2가 나오겠지? 이거는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길이 변화율이 2c 변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애초에 어떤 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시간당 얘가 이만큼 변하더라. 그럼 3초 후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3초 후 뭐야?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3 플러스 2t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넓이는 3 플러스 2t 제곱 파이가 될 거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 돌리면 3 플러스 2t 승리 2파이 이렇게 될 거지. 근데 3초 보니까 3 대표하면 3초의 넓이 변화율이 나오는 거야. 얘를 다시 한번 뭐 9로 바꾸자면 똑같은 원리인 거지. 그러니까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게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니다. 페이지
얘가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첫 번째 방법은 이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두고 gx라는 애를 k라고 둔다면 얘는 무슨 함수야? 상수, 함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때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왜? 그 값을 찾아보자는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는 뭐야? x축, y축 그래프를 그려보고 0일 때 2를 지나고 어디서? 1에서 극소일 거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 1을 대입해 보니까 몇이야? 0. 극소가 0인 거지.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가 돼서 4. 그럼 여기 이렇게 지날 거고 이렇게 4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4, 여기가 0 이렇게. 근데 이 그래프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얘가 상수함수 거니까 어때? 이 상황은 딱 두 번 만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K는 4보다는 뭐 하는데? 내려가면 되는 거지. 내려가는 순간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계속 내려가도 세 점이잖아. 어디서? 0보다 크게 되겠지. 0이 되는 순간은 교점이 두 개 해체될 때입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k를 0이라고 두면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이 되면요 극대 극수의 곱이 음수는 된다. 이것도 미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1에서 극수 마이너스는 극대 그럼 이 함수 자체를 내가 hx라고 얘기한다면 h1번 h-의 곱이 음수면 되는 거야. 그럼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 이거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4 마이너스 1. 얘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빼보니까 k에 k 마이너스 4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k는 0과 4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3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럼 3차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 개념을 통해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내는 게 더 올바르다. 자, 그러면 478번으로 넘어가서 4차함수 보자.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a는 0인데 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거야.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이 함수와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만나야 되는데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 a의 정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놈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x는 0에서 뭐 하겠니? 접하겠지. 눈에 보여요? 그 x 제곱 x의 개수를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접할 거고 미분되어 보면 얘를 fx라고 하자. f 프라임 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0자 x. 그럼 얘는 12x로 묶어버리니까 x 제곱에 마이너스에 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12x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구나.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순간이 세 번 존재한다는 거야. 이 0,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 세 번 존재한다는 거지. 그때 우리 이거 뭐 당연히 이게 최고차 개수가 양승각이 여기 오른쪽 상행이 될 거고 세 번 지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때서 어디에 있는지는 알겠지. 맞아요? 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한 번 더 미분을 통해서 얘 미분하면 뭐야? 36x제곱에 마이너스 24x에다가 마이너스 24인데 이거 12로 묶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뭐 하는 거니? 0 대입해보니까 이거 0 대입하면 음수잖아. 이거 음수 나면 뭐라고 그랬어? 위볼. 음수 나면 위볼인 거고 양수 나면 아볼이 된다라고 되겠어. 그럼 여기 2를 대입하면 2는 4, 3, 12, 2는 4 이거 계산값이 양수니까 아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에 플러스 2는 아볼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볼, 여기에서 아볼, 여기에서 위볼이 되는 거야. 그럼 0을 대입해보니까 0을 지날 거고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아볼이 될 거고 여기서도 아볼이 된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뭐냐? 극수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야지. 3 플러스 4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 2를 대입해보니까 2에 4제곱 16 44 84 32 24 그럼 얘는 몇이야? 48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8 맞아요? 나 계산 맞게 했어? 아니? 이거 2 대입한 거잖아. 48이잖아. 40 마이너스 32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30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게 뭔데? 상수함수니까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게 상수함수되면 이렇게 대주면 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 몇 점이야?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0보다는 아래로 떨어져야 될 거고 얘 여기서 몇 개 넣는 거야? 3번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5보다는 8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정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더니 4, 3, 2, 1 얘 다 더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네. 484번으로 넘어갈게요. 484번에 닫힌 구간이 있어. 근데 모든 실수 x에서는 주동식 a 이상이다. 뭐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가. 근데 얘는 a 플러스 6 이하다. 성립하도록 모든 정수 a의 합을 구하세요. 근데 우리 최대 최소 정리 배우는데 최대 최소 정리가 뭐였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는 그 구간에서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최대 최소가 구하는 방법은 양끝값이 뭔지 알고 극값이 뭔지 알고 끝나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최대값이야. 그럼 자, 얘가 이거 사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놈을 내가 fx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어떻게 되니? f 프라임 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고 이거 3x로 묶어보니까 x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 되는 구간이 두 군데 있어요. 0과 2. 이게 x 축작고요. 이게 y 축작고요. 0과 2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 된다는 거지.
한 번 더 미분. 이게 x 마이너스 인데 0을 대입해보니까 음수. 0에서 극대 미분. 2를 대입하니까 양수. 2에서 아고 이렇게 된다. 근데 그 함수값은 0을 대입해보니까 뭐야? 4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야 된다. 2일 때 여기다 2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11 플러스 4 맞니? 8, 2, 4, 10 0이지. 그럼 극소값은 이렇게 0이 되고 여기서 4가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봐야 되냐? 다 친구가 1과 3에서만 돌아오는 거야. 그럼 1은 어디 있어? 여기 있을 거야. 3은 이쪽에 있을 거야. 그럼 양극값의 값을 보자. 1일 때 몇이야? 1. 5에서 3 되니까 2가 되겠지. 3을 대입 3, 3, 5, 3, 27, 3, 3, 5, 플러스 4. 4가 되는 거죠. 4. 그럼 이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은 뭐야? 0이잖아. 가장 작은 게 0인 거야. 가장 큰 게 4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끝났잖아. 이 A라는 애는 뭐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저 그래프의 가장 작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저놈의 가장 큰 것보다 큰 거리면 되는 거잖아. 얘의 가장 큰 값이 4잖아. 얘의 가장 큰 값이 3인데 A 플러스 6이 얘보다 더 커버리면 만족하는 거지. 따라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 A는 0 이하여야 되고 and A 플러스 6은 4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A의 범위는 0 이하면서 마이너스 2 이상이 돼줘야 됩니다. 근데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지 아직까지는. 1단계 문제니까 요가 상황은 문제니까 페이지 넘어가자. 자, 두 문제만 풀고 약간 쉽게 487번 문제 봐봐. 수직선 위에 저 P가 T에 대해서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위치는 뭐라고 써요? 6T 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15T. 근데 T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간을 물어본 겁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 건 누가 결정했었니? 속도라고, 속도. 속도가 0을 기준으로 도가 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뭘 보는 거야? 이 그래프에 극대 극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냥 얘 미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3으로 묶어주니까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이 되겠지. 따라서 0이 되는 시간은 5와 마이너스 1. 이거 조심해야지 얘들아. t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지. 시간이 마이너스 1이면 뭐 과거야?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운동각이 바뀌는 거는 언제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이 마이너스 1이고 이 5가 되면 돼. 자,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고. 얘가 VT 그래프인 거라고. 속도 그래프. 맞아요? 0이 되는 순간이 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다는 거니까 그 운동 방향이 여기서 바뀐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의 시간은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현재 동사 490번.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 위치 그래프야. 3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5t에 대해서 오는 걸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인 피니시 맞지? t에 대해서 미분하다 dt 써주면 되고 이거 dx 써주면 되잖아요.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t는 1 또는 5가 돼서 속도 그래프는요 이렇게 될 거예요. 1과 5 맞아. 그래서 0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두 번 존재하고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했으니 운동 방향은 두 번 바뀝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오는 걸 확인할 때 1번 기억하라. t는 2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봤으니 뭐 해야 되니? 얘를 다시 한번 2분해야 되겠지? dt 한 번 더 미분한다. dx 이거 뭐야? 2t 마이너스 6. 그 가속도가 뭐가 되는? 2에서의 가속도. 여기 2 대입하면 되잖아요.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다. 맞는 말이지. 기억은 맞다. 가속도는 2초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니은 출발할 때의 속도는 0이다 라고 했는데 속도는 얘라고. 맞아요? 여기 0 대입해봐. 뭐가 되는 거야? t가 0이 뭐야? 출발할 때를 얘기하는 거지. 출발할 때의 속도는 5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니은은 친구도. 그런데 이 문제를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선생님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원점인 거니까 속도가 0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야. 이거는 위치를 얘기한 거야. 속도는 반드시 한번 미분해줘야 되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현재 출발할 때의 속도를 물어봤으니 t가 0일 때의 속도가 뭐냐 이거죠. 출발할 때 속도는 5예요. t 플러스. 그럼 디귿은 뭐야? 출발 후 운동 방향은 두 번 바뀌었다. 두 번 바뀐 거 맞지? 그래서 기압과 디귿이 맞게 되는 거고